약물 이상 반응이라는 것은 적절한 용량을 사용해서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는 효과를 볼 때 그것을 약물 이상 반응 혹은 약물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물들의 대표적인 부작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해열 진통제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기약을 드셨을 때, 세 번째 약물은 항생제입니다.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들이 먹는 혈압약, 당뇨약도 많이 드시죠. 그 다음에 골다공증 약입니다. 그 다음에 수면제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빈혈약으로 쓸 수 있는 철분제제를 드시게 되면 위장에 불편이 있다든지 변의 색깔이 검게 변한다든지 구역질을 한다든지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예,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약물에 의한 간독성입니다. 간혹 환자분들 중에 약을 잘못 드셔가지고 독성 간염이 와서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. 간독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 하나는 해열 진통제인데 처음 말씀드렸죠. 아세트아미노펜, 상품명 타이레놀. 과량을 쓰면 간독성이 올 수 있다.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처음에는 매시끄러고 구토가 오고 설사를 하고 이런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해서 심해지면 황달이 오면서 복수가 차는 간독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간혹 심한 분들은 신경계도 문제가 되는 간성뇌증이라는 증상도 보이기를 합니다. 혼상태 비슷하게 빠지게 되죠. 그 다음에 과량은 아니지만 이 아세트아미노펜을 술과 함께 먹으면 당연히 안 좋죠. 술은 같이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독성의 확률이 당연히 높아집니다. 두 번째 다이어트 보조제가 있습니다. 과거에 많이 썼던 다이어트 보조제인데요.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는 성분이 있어서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이 다이어트 보조제 쓸 때는 이게 과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약물인지 꼭 확인을 한 뒤에 다이어트 보조제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세 번째는 그 외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 이렇게 모아봤는데 일부 항생제라든지 결핵약, 경구피임약도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한약제도 일부 간독성 알칼로이드 성분이 많이 포함된 한약제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쓸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간독성을 자주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이 있죠. 첫째는 유전적으로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비만이나 음주가 잦은 경우, 그런 경우는 간성상이 건강한 분들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. 이런 어떤 간독성이나 간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비교적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약물이 UDCA, 우르소 데속시콜산. 우르 하면 어떤 제품인지 아시겠죠? 그 약물이 비교적 수용성이며 담즙산을 잘 배출하기 때문에 간독성 예방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약물을 여러 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. 연세 드신 분들 약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서 다약제 복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WHO에서는 이게 다약제라는 것은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드실 때 다약제 복용을 한다,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보면 외국과 비교해서 다약제 복용의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보면 75세 이상의 다약제를 3개월 이상 복용하는 비율이 70.2%랍니다. 3명 중에 2명 이상이 다약제 복용을 하신다는 거죠. 또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식품, 한약 뭐 이런 거는 통계에 안 들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친다고 치면 거의 대부분이 5개 이상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65세 이상 고령자가 5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할 때 4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보다 입원 위험이 18%, 사망 위험이 25% 증가한다고 합니다. 엄청나죠. 일반 환자보다는 이런 분들이 응급실 방문을 2배를 하고 사망 확률이 3배다,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약도 많이 드시면 이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. 그 약물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가능하면 약물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. 다약제 복용을 했을 때 이게 약물로 인해서 부작용이 오는 거구나 하고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째, 하루 이틀 만에 가려움증이 나타날 때. 두 번째, 7 내지 10일, 한 일주일 조금 넘어서 전신에 또 발진이 올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약물 드시는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집니다. 네 번째, 마지막으로는 구토 증세, 구역 증세, 위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. 혹은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렇게 구토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요 4가지 증상, 가려움증, 전신 발진, 저혈압 떨어지는 거, 구토, 이런
증상들이 있으면 일단은 다혈질 사용에 의한 부작용을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꼭 의사 선생님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.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비타민제 같은 것도 다혈질에 포함되는 겁니까? 그것도 건강식품인데 비타민도 종류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아데크라고 비타민 A, 비타민 D, 비타민 E, 비타민 K 용어는 지용성 비타민이거든. 비타민 B, C 이런 거 수용성이라서 물로 빠져나가요. 세균은. 지용성은 몸에 축적이 되잖아. 그래서 축적이 되게 과량이 되면 문제가 올 수가 있지. 자, 이번에는 이런 약물의 부작용하고 이상 반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의약품은 의사, 약사와 상담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복용한다. 두 번째, 상담 시에 문제가 되는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도 약물 알레르기가 있었던 과거력,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지, 음주와 같은 생활 습관이 있는지, 또 복용 중인 약물이나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의 이름하고 복용 방법, 효과, 부작용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목록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대부분이 모릅니다.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만약에 부모님들이 약물을 많이 드시고 계시다면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자제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딱 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하기도 좋고 그게 하나의 히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의약품은 적절한 환경에 보관하고 정해진 용법, 용량을 따른다. 다섯 번째는 복용하시는 약물이 많아지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한테 의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 혈압약을 선생님한테 탄다 하시면 제가 이런 약물로 해서 지금 그 약을 먹는 게 종류가 좀 많아졌는데 이건 어떻습니까? 하고 꼭 의사 선생님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약 복용하는 시간을 바쁘다 보면 아이고 뭐 제가 뭐 잊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알람을 한다든지 자기만의 방법을 통해서 시간을 잘 맞춰서 드시도록 하고 복용 기간을 달력에 표시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드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날짜열 표기된 약통도 제가 많이 봤는데 뭐 다이소 이런 데 가니까 뭐 있더라고요. 그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잊지 않은 좋은 방법이 되겠죠. 일곱 번째는 증세가 좋아졌다고 임의로 약을 끊지 않는다. 자기 마음대로 드시는 분 많습니다. 생각보다는. 여덟 번째는 증세가 비슷하더라도 임의로 남의 약을 먹지 않는다. 약이 미리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여쭤보면 약이 좋아서 다른 분들 나눠줬다는 분 많은데 이게 절대 위험한 겁니다.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홉 번째,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폐기해 주십시오. 약국에 갖다 주시면 약국에서 폐기하기도 하고 없애주시기 바랍니다. 열 번째, 처방전을 잘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. 처방전 뒤에 보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. 어떤 약물이 있고 약물의 간단한 소개도 보면 잘 되어 있는데 처방전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 급할 때는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11번째는 약물 부작용이 있으면 약물 안전카드라는 것을 우리가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조영제 안전카드라는 게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자기가 겪었던 어떤 약물의 부작용, 그래서 그 약물을 쓰지 마라, 이 약물의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것을 기록한 카드를 만들어서 항상 이렇게 소지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. 약물 안전카드는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 자료에서 쳐서 홍보물 자료집에 들어가시거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의약품 안전교육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 자료실을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모양이 나옵니다. 그 모양을 출력하셔가지고 카드를 만들어 소지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상 여러분 많이 드시는 약물의 어떤 부작용 이상 반응,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, 주의해야 될 점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주변에 알려주시는 거 잊지 말고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